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6월 2일 오늘 이리온 이슈 체크. 제가 이제 뭐 마감 시황을 일단 여기 이리온에서 좀 대신하고 있고, 이름은 이제 이슈 체크예요. 그래서 제 개인 채널이 좀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요걸 좀 조금 압축했어요. 압축해가지고 마감 시황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뭐 순서부터 항상 먼저 말씀드리죠. 제가 순서부터 잠시만요. 그래서 순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그 시진핑 주석이 뭐 중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관련 이제 기사인데, 요거를 이제 나정환 연구원님이 한번 요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 참 주가는 안 가서 그렇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지금 상황은 아닌 거는 같아요. 아직은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것만 읽어보면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요인은 아직 나온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있는 게 음식료, 라면, 술이 난리가 났고요. 라면 데이터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 5월달 수출, 전체 수출, 그리고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요거에 대해서 요것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읽고 아직 제대로 요약을 좀 못 해놔가지고, 아무튼 요것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ISM 제조 지표를 이제 한번 분석한 자료고, 냉정하게 분석한 자료더라고요. 보니까 무조건 낙관보다 지표는 좋은데 뭔가 좀 어정쩡하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좀 읽기가 불편하죠. 자, 그리고 기업으로는 세보 MEC라고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따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 관련 기업이에요. 그리고 삼양식품은 다 아실 거고, 그죠? 유니드 인적 분할 발표한 거 아시죠? 지난주에. 그 화요일날. 호재죠, 호재, 사실은. 유니드에 대한 이제 내용이, 원티드랩도 오늘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오늘 좀 안 좋았지만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요 정도가 오늘 좀 나온 주요 보고서니까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급증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다시 급락을 해버렸고, 환율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틀간 미국 증시가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보시다시피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뭐 오르긴 어려웠던 날이고,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오르고 나서 다 밀리고 있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나스닥, 다우 다 똑같고요. 일본은 여전히 견조하고, 원달러 환율도 좀 올라가면서 증시에 오늘 일단 부담이 됐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883억. 그리고 제일 많이 판 주체는 기관인데, 금융투자는 항상 프로그램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외국인이 많이 팔면 금융투자는 거의 같이 팔아버려요, 현물을. 그래서 여기만 팔았잖아요. 다른 데는 거의 판 게 없고, 연기금은 샀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프로그램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외국인이 그냥 돈 싸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선물 매도, 단기 매도입니다. 단기 매도에 의한 프로그램 매도였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프로그램으로 올라가면요,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섹터 쪽으로는 밥솥주는 정치 테마 주고 한 기업이,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뭐 사우디 원전 수주 얘기도 일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아직은 모르죠, 어떻게 될지. 조선 기업들도 일부 좀 올랐고, 스마트 팩토리, 로봇주가 좋았네요. 전력 설비,
우주항공. 다음 주에 이제 누리호 발사,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이제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선 기자재. 기자재에서 오늘 삼영이엔시 조명회사인데 여기가 특히 강했고 한국카본 좋았습니다. 태광, 성광밴드,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들도 오늘 취업 관련주들도 오늘 좀 좋았고요. 풍력이 오늘 또 좋았어요. CS 베어링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윈드는 좀 빠졌는데 CS 베어링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일부 올랐고 항공기 부품사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작기계, 뭐 줄기세포, 사료, 뭐 태양광 이런 회사들의 주가도 여전히 좋습니다. 요새 태양광 너무 좋죠. 계속 올라갑니다. 아니 그렇게 빼더니 여기 이게 상상이 가세요. 정말 주식 모르겠죠, 여러분. 아니 이게요, 저도 옛날에 상담해봤던 것 같은데 반토막 나고요, 더블 갔어요. 이걸 이 안 좋은 장에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며칠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모멘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모멘텀을 받아야 가는데 딱 태양광 모멘텀이 붙어버리니까 그냥 솟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류 회사들 하이트진로, 뭐 오늘 국순당이 뭐 괜찮았고요. 뭐 그 정도고요. 그리고 거의 다 빠졌고 항공주는 오늘 에어부산이 유상증자인가요? 유상증자랑 감자,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유증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고 무상감자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죠. 자본금은 이제 깎이는 건데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상감자, 유상증자, 증자해서 주식수는 일부 늘어났는데 자본금은 깎아버리고, 아무튼 재무가 좀 안 좋을 때 하는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감자, 증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악재로 좀 작용했고요. 그래서 항공주가 다 안 좋았어요. 진에어, 뭐 아시아나항공. 근데 오늘 제주항공은 한 증권사에서 뭐 좋은 보고서를 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견조했던 것 같지만 뭐 다 빠졌습니다. 건설주도 바로 그냥 뭐죠, 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밀어버리는데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주가는 좀 부진했고요. 음원 음반주도 좀 안 좋았고 오늘 SM하고 CJ ENM이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백화점도 특별한 이슈 없었고, 미용의료기기는 뭐 오늘 루트로닉이 폭락을 했어요. 잘 가다가. 참 모르겠어요 이쪽. 근데 많이 올라서 조심은 해야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뭐 그거는 조심할 부분은 맞는데 수출 데이터가 좀 기대에 못 미쳤나봐요. 월마다 데이터 발표하니까. 그럼 좀 안 좋으면 그냥 갖다가 패대기 치고 좀 좋으면 사서 올리고. 이건 뭐 그냥 단타잖아요 사실. 너무 저러는 거. 큰 흐름을 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수출이라는 게 좀 지연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반응을 하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루트로닉이 급락을 해버렸고 다른 기업들은 괜찮았는데 루트로닉에 대한 이제 수출 우려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회사들도 최근에 오르다 오늘 위메이드가 급락하면서 다시 다 빠져버렸고요. 영상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은 좀 밀렸고 리모델링도 좀 안 좋았고 통신주, 홈쇼핑, 해운 뭐 이쪽도 좋진 않았습니다. 오늘 HMM이 좀 안 좋았고요. 미디어 쪽도 오늘 일부 기업들이 좀 급락을 해버렸고 면세점도 뭐 중국이 이제 다시 상해시가 풀렸지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증권주 부진하고 오늘 PCB 업체들도 다 안 좋았어요. 기판 업체들이 아무리 수출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오늘 그냥 심텍, 코리아 서키트, 뭐 삼성전기, 이수페타시 다 기판 쪽이죠. 다 급락해 버렸어요. 정말 기판. 근데 기판은 너무 많이 올랐죠.
삼성전기 빼고는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그래도 뭐 뚜렷한 악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급락을 해버렸고요. 영화 관련주, 그다음에 광고 이쪽도 오늘 다 이노션 제외하고는 좀 안 좋았고 오늘은 좀 제일기획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일기획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이노션은 못 올랐고 그 약간의 가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CJ CGV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악재인데도 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은 것 같고 IT 역시 오늘도 안 좋았습니다. 삼성그룹주가 다 안 좋았고요. 그리고 3D 낸드, 반도체 다 안 좋았고 그냥 거의 다 빠져버렸고요. 건설주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DL건설은 대규모 수주 공시가 한 5개가 떴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수주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다 하락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 분위기는 뭐 안 좋았다. 그 원인은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금융투자, 외국인 선물 매도에 의한 현물 쪽은 그렇게 매도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거는 주로 이제 전기전자 이쪽을 좀 팔았던 것 같고 전기전자가 아니라 여기, 오늘 종합주가 지수죠. 주로 판 거는 이제 해운주, 맞아요. 해운주랑 금융주,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조선주하고요, 철강, 전기전자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긍정적이죠. 다만 기관이 금융투자가 엄청 팔았어요. 전기전자. 그래서 오늘은 하락을 이끈 요인은 외국인보다는 외국인 선물 매도에 의한 기관의 동반 매도가 원인이었다 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좀 바로 보고서 이런 것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를 망치고 있대요. 이거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쓴 거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강력하게 시행 중인데 중국 경제 방해물이죠, 사실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이게 피해가 간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좀 어려워하고 있고, 그러나 중국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우린 제로 코로나 간다. 28개월째 지속되고 있고요. 제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됐나요? 아직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추가 접종 안 맞았고요. 중국 60세.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백신 있죠. 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거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제로 코로나 포기 안 하고 서구권 백신도 안 써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의 취지는 좋은데 그 결과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는 많은 벌금, 규제 숙청 등으로 인해 기술 산업 성장이 부진했다. 부동산도 규제함에 따라서 유동성 부족 문제. 올해 5.5% 성장 달성하는 건 목표치입니다. 근데 결국 중앙정부에 의한 의존하는 거죠. 민간이 자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진핑은 2차 전지가 이제 도약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성공했다고 다른 산업도 성공한다는 건 아닌데 그걸 좀 광고한 거 아닌가 이런 것 같고, 그래서 민간 주도가 없어요. 뭐 물론 공산주의 국가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민간 주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양책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추가적인 봉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부양책 쓰고 다시 리오프닝 하게 되겠지만 또 봉쇄가 또 나올 수 있죠.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지금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진핑에 대적할 자가 없어서 27년까지는 집권할 것 같다. 근데 저게 이제 걱정된다는 얘기죠. 저런 식으로 갔을 때 중국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 수출 안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중국의 지금 저런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회색 코뿔소예요. 뭐냐면 회색 코뿔소가 뭐냐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원 같은 데 가거나 뭐 어떤 다큐 보면 회색 코뿔소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를 해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코뿔소를 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회색 코뿔소가 갑자기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위험인데 공격하면 이제 우린 죽는 거죠. 다치고. 그걸 회색 코뿔소라고 이제 용어를 붙이는데 중국이 그런 경우에 중국은 지금 부채가 엄청 많고요. 뭐 그렇게 건강한 나라라고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정부 주도에서 모든 걸 하고 있고 통제도 너무 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제로 코로나 이런 것도 하고 모든 게 통제된 나라죠.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터지게 되면 부채나 이런 문제들이 그럼 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뉴스들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체크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에 저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반도체는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대요.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핵심은 뭐냐면 공급은 못 늘어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은 완만해요. 수요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수요가 지금 안 좋다는 우려가 있긴 있는데 견조하다.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구글 이 빅4죠. 연간 설비 투자가 23% 증가할 것 같고 중화권 회사들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이쪽에서 지금 10% 정도 주문을 축소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0.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미국 기업들의 비중이 무려 40%. 그래서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아마존이 서버 내용 연수를 사용을 4년 쓰는 걸 5년 동안 쓰겠다. 이러면 서버 수요가 줄 수도 있지만 이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도 서버 수요는 견조했고 아직까지는 뭐 주문 축소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고요. 음식료가 되게 라면 수출 좋더라고요. 급증했어요. 50%. 중국이 105% 급증을 했습니다. 라면 수출이. 중국 제외하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사재기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라면 수출이 급증을 해서 이번 4, 5월달 2달 동안 24% 라면 증가했고 삼양식품이 라면 수출의 60%를 담당하는데 밀양 공장이 이제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 이외에도 이제 소주, 막걸리 같은 주류도 호조인데 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건 막걸리 같아요. 막걸리도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지 잘 몰랐어요. 막걸리 하면 어디죠? 국순당이죠, 국순당. 우리 한국에서. 그죠? 국순당은 뭐 그렇게 밸류가 비싼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국순당한테는 좋은 뭐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미용 의료기기 아마 루트로닉은 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역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았지만 루트로닉은 조금 안 좋아지면서 급락했던 것 같고 보톡스도 뭐 괜찮았고 임플란트가 특히 좋았어요. 이번에 나온 의료기기 중에선 임플란트가 55%, 중국이 33%, 러시아가 99%. 컨택트 렌즈는 거기입니다. 그 인터로죠. 그죠? 여기가 15% 증가했습니다. 진단 키트는 역시 감소했고 치과 영상 장비는 그 엑스레이 있죠. 중국이 안 좋았지만 다른 지역이 좀 좋아지면서 엑스레이 이쪽 장비 쪽은 일단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출 나온 거 아시죠? 우리나라. 근데 무역 수지 적자가 커요. 2개월 연속. 어쩔 수 없죠.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 67.6% 급증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부분 때문에 일단 무역 수지는 역시 이번 달에도 적자가 났습니다. 단 희망적인 건 경기 둔화된다 막 안 좋다 하지만 수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수요는 견조하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저 견조한 수요가 하반기에 꺾이면 어떡할까? 이걸 지금 걱정하니까 증시가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 나온 팩트는 수요는 좋다. 이거는 명확한 팩트죠. 그러나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수출 데이터는 좋았지만 원자재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은 뭐 막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고, 어정쩡한 미국 경제와 ISM 제조업 지수인데, 요거는 ISM 제조업 지수는 잘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신규 주문, 그러니까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에서 재고 뺀 거. 이게 크면 좋은 거죠. 재고보다 이게 많다는 얘기니까. 그럼 경기가 확장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락했대요. 안 좋다는 얘기죠.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물가 흐름과도 높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배송 지수도 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네, 공급망 차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고용 지표도 오히려 부진했고요. 고용 회복세가 주춤거렸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 자체는 좋은데 세부 내용을 보면은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물가는 높고 고용은 부진하고 신규 주문보다 재고가 더 많고,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조업 지수가 어정쩡한 수준이다. 근데 수요는 견조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통된 분모가 뭐죠? 우리나라 수출 ISM 제조업 지수에도 수요는 견조하다. 요게 나와 있어요. 수요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다만 물가 높고 고용 좀 부진해지고 있고 재고 쌓이고 경기 둔화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 이분 얘기도 맞아요. 그냥 어정쩡한 거예요. 이건 좀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좀 나빠지는 것도 있고 막 껴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좀 어정쩡한 그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아닌데 뭔가 좋아지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 한번 볼게요. 세보 MLC는 우리가 모르는 반도체 증설 사이클 최대 수혜주다. 하이테크 설비 공장, 배관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처음 지을 때 거기 들어가는 배관이라든가 덕트 같은 거를 이제 공급하는 기초 인프라 투자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배관 설비 같은 거. 그런데 작년 수주 잔고가 최고치 찍었고요. 올해 그것 때문에 1분기 이익이 급증했고, 올해 수주 계획을 달성을 다 하면 퍼는 3.9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시 2019년이 최고 호황이었는데 그때 시총이 1,900억이었는데 지금은 970억밖에 안 된대요. 너무 싸다는 거죠. 그때와 비교해보면. 그리고 1분기 수주 잔고는 12월보다 더 늘어났어요. 작년 말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주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보 MLC는 아무튼 주가가 좀 저도 이렇게 잘 보던 기업은 아닌데요. 설비 투자 좀 수혜 기업 중에 하나고, 아무튼 2017년의 호황기를 다시 구가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주가 괜찮고요. 다만 올랐으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7,000원짜리가 10,000원 갔어요.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빠질 때까지. 철저하게 안온 말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고, 내용은 되게 좋죠. 주가도 안 비싸고 단 단기에 급등한 게 부담이니까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심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국내 라면 수출 성장 1등 공신이고 4월달 14% 증가했는데 삼양은 아마 31% 증가한 것 같고, 5월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너무 좋죠. 밀양 신공장이 이제 가동하면 부산으로 바로 가니까 물류비도 완화돼요. 그래서 좋아질 것 같고, 유니드는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가성칼륨이라고 화장품, 뭐 향수, 비료 이런 데 들어가는 특수 첨가제고, 이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전 세계 1등 기업이고 목표 주가 20만 원인데 저는 분할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물적 분할이면 어떡하지? 그게 이제 내리 스치더라고요. 요새 물적 분할하면 폭락하니까. 다행히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그럼 주주분들은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분할하는 순간 쪼개집니다, 그냥. 그래서 유니드의 그 가성칼륨 핵심이죠. 요것도 가질 수가 있고, 목재 사업을 같이 하더라고요. 목재 사업부도 가져가고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PER은 6배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일부 주주분들이 건자재 사업이 자꾸만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나 봐요. 그게 진짜로 맞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유니드의 가성칼륨은 세계 1등입니다. 50년 동안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익의 94%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목재 사업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최근 9번 중에 7번이 올라갔대요, 주가가. 그리고 3세 경영이 시작되는 거랑 겹친다. 이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재상장 유니드의 시가총액은 올라갈 것 같은데, 인적 분할 비율이 76대 24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성칼륨 사업부 회사, 목재 사업부 이거를 이제 쪼개서 가지잖아요.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76주는 이제 가성칼륨, 24주는 목재. 근데 영업이 이익 비중은요, 그 96대 4예요. 가성칼륨이 다 벌어요. 근데 인적 분할 비율은 76이니까 그러면은 저 76이 96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대신에 저 24 목재 사업부의 비중은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인적 분할을 해서 딱 상장을 하면 유니드 자체 시총은 팍 오를 텐데, 저기 그 목재 회사 있죠, 24. 요거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좀 고민하시고, 아무튼 아직은 바로 하는 건 아니고 11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아마 거래 정지당할 거예요, 나중에 하기 전에. 그래서 좋은 결정이 아닌가 싶고, 퍼가 너무 낮아요. 5.5배 10배 이상은 받아야 된다. 왜냐면 이런 가성칼륨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쓰이니까 이걸 고려해 봤을 때는 10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니드 말고 이번에 새로 이제 분할하는 회사는 유니드 BT 플러스래요. 여기가 합한 회사인데 MDF, 요거는 국내에서 1등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인적 분할이 이렇게 괜찮아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사업회사를 두 개 딱 쪼개가지고 주가에 오히려 플러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원티드랩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채용하는 회사죠. 5월달 이걸 전망을 한 거예요. 이 애널리스트 김진우 연구원님이. 맞는다면 호재죠. 저렇게만 돼준다면 지원자 수가 11.3만 명인데 합격자 수는 1543명. 6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원자 수가 38%가 늘었으니까 합격자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왜 합격자 수가 중요하냐면, 원티드랩은 광고비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여기 플랫폼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직자하고 기업을 연결하는데 합격을 해야만 받아요, 돈을. 예, 합격을 해야만. 그러니까 합격자 수가 되게 중요해요. 합격자 수가 늘지 않으면 이게 매출 나오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데 합격자 수가 늘려면 지원자 수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1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실망으로 좀 빠졌지만 기존 사업부의 이익 구조 변동 없고요. 5월에 지원자가 6월 합격자 수로 요겁니다. 연결되니까 2분기부터는 실적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채용 인원이 좀 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개 거래처 매출 비중 상위 이게 좀 줄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직 시장 규모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매출 성장은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원티드랩한테 좋은 거는 공시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수시 채용이 좋죠. 이 수시 채용할 때 이제 경력직 직원들이 여기다 많이 지원을 또 하니까 수시 채용 비중이 늘어나면 원티드랩한테도 좋은데 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주가는 싸진 않습니다. PER이 27배니까 다소 좀 밸류보다는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삼성증권 좀 삼성전기 아쉽죠. 뭐 기판 오를 때는 가지도 못하고 기판주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진짜 열이 나죠, 열이 나. 네, 오늘 보고서 보고 좀 시켰어요, 저도. 내용은 좋더라고요. 목표주가 25만원, 새로운 성장의 변곡점. 그래서 미래 키워드는 인공지능, 자동차, 전장화. 자동차가 이제 안에 전자부품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게 키워드인데 여기에 각종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이 늘어나고 자동차도 바뀌잖아요. 자율주행과 전장화. 네, 그럼 또 새로운 뭐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 전장, 전기차 흐름에 동반한 포트폴리오가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데,
플립칩 BGA는 일본의 이비데니 점유율이 제일 높은데 이걸 축소하고 있고 1.6조 공격적 투자를 결정을 했죠. 그리고 PER은 10배. 그래서 다양한 성장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당장 발현되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이 좀 필요하죠. 바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인 수요나 이거에 따라서 막 수요 좋으면 올라갔다가 수요 안 좋아지면 꼬꾸라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좀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핵심 키워드 인공지능, 차량 전장화, 전기자동차로 전환은 뭐 이건 명확 관하죠. 넘어가는 거고 그러려면 이 기판이 필요합니다. 삼성전기. 그래서 투자를 1.6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스트레스 받으셨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DB금융의 신흥정 의원님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좋게 봤고 목표주가 134,000원 지금부터 사라고 이렇게 보고서 썼더라고요. 근데 2분기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 우리들의 블루스나 별똥별 링크가 뭐 국내외 동시 방영, 살인자의 쇼핑 목록, 2부 국내 편성, 괴이, 유미세프2가 티빙 오리지널로 실적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라인업이 화려하고 이렇게 드라마 제작이 많이 늘어나면 매출액은 증가하죠. 그래서 22년도에 33편 이상의 편성이 나올 것 같고 작년 평균이 25편이니까 8편 더 하는 거죠. 이게 다 고스란히 매출에 찍혀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806억, 53% 증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죠. 그 넷플릭스 이슈로 그렇지만 이제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재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오늘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이제 뭐 앞으로 좋아진다기보다는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45만 원. 하나투자증권의 김소혜 연구원님이 주가 바닥 같다. 2분기를 기점으로 성장률이 하나 되는 것도 마무리될 것 같고 검색 플랫폼 매출액도 증가하고 하반기도 견조할 것 같고 전자상거래도 뭐 성장은 합니다. 다만 이제 비중은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인건비와 마케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일부 통제 가능할 것 같다. 내용이고 지난해 직원수 증가율이 18%, 1분기에도 900명 늘었는데 계속 이제 비용 부담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 완화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분기 2천억 규모의 마케팅비는 대부분 이제 웹툰과 전자상거래에 대부분 쓰이는데 하반기에는 이쪽 어쨌든 이제 자금 집행하는 증가폭은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 역대 최저치래요. PBR이.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니까 사라라는 뭐 의견보다는 이런 내용을 본다면 내가 주주라면 좀 한번 인내심을 갖고 보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여러분이 모르시는 기업도 있을 거고 아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일단 보고서 요약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시는 오늘 좀 특이한 게요. 그 DL건설 수주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DL건설이 수주가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견조했던 것 같아요. 여기 뭐 물류센터, 오피스텔, 공동주택, 그 다음에 도시개발지구 뭐 5개, 그 다음에 에이퍼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남양주, 요거 다 DL이 따낸 거예요. 하나 빼고 하나. 뭐였죠? 금호석유 우선주였나? 금호석유가 아니고 금호건설 맞아요. 금호건설이 하나 따낸 거 있어요. 그 아마 요걸 거예요. 금호건설이. 여기 아마 여기 지워져 버렸네. 금호건설이 아마 요걸 거고 요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DL건설이 그냥 다 싹쓸이 해버렸어요. 금액이 꽤 커요. 예, 1,700억, 뭐 3,000억, 5,000억, 7,000억, 예, 한 8,000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한 8,000억, 9,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수주를 그냥 한 번에 좀 따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고 금호건설도 아까 보니까 수주를 하나 따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오늘은 이제 건설업종이 좀 안 좋았지만 수주 공시 이걸로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렸던 게 요거 맞죠? 남양주 센트럴 여기 금호건설이 수주를 좀 따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공시 다 말씀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한 뭐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제 주요 주주 그 지분 매수한 거 좀 체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무튼 부사장님이 좀 사셨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 7월부터 국제선 항공편 규제가 풀린대요. 이거는 어쨌든 좋죠. 네, 항공사한테 좋은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항공사 이렇게 항공기가 많이 떠다니면 누가 유리하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지상조업하는 한국공항 대한항공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수혜를 받겠죠.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려야 지상조업 할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차로 가가지고 계단 딱 만들어서 사람들 내리게 하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그 어디였죠? 물론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이 코로나 환경에도 돈을 벌었고 보시면 부채도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클린한 상태죠. 그래서 좀 일반적인 항공주보다는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부회장이시죠. 네, 한종희 이분이 M&A 작업 진행 중이라고 발언을 했나봐요. 근데 뭐 발언만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 좀 제대로 M&A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라도 M&A를 잘해주면 주가가 한번 퍼포먼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한번 6월 중에 나와주기를 한종희 부사장님께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M&A가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주장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뭐 M&A 고민 중이다라고 언급이 나왔으니까 올해 좀 결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해드릴 내용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저기 좀 다녀야 돼가지고 오늘 좀 일찍 끝났다는 거 그냥 오전에 이리온 방송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시장도 어려웠고 한데 힘내시고요. 그리고 뭐 채널도 이제 조금씩 이제 만들 예정인데 날짜가 정확히 안 정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당분간 계속 이리온에서 제가 마감 시향을 조금 대신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일단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실제로 저희 회사로 강의 요청이 왔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이제 2주 후에 가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저희 회사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원하시면 제가 뭐 지방은 제가 힘이 닿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내일 이 시간에 이리온 이슈체크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드신 장 고생하셨고요. 오늘 특히 뭐 삼성전기나 심택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기판 갖고 계신 분들, 루트로닉 갖고 계신 분들 좀 실망이 크실 텐데 뭐 그걸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만 아니면 조금 시간을 갖고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쪼아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